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출제 예상 문제집 65면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사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금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쵸? 그리고 보험금을 구하라는 문제는 2과목 문제죠. 그쵸? 그런데 이제 잘 봐보면 최근에 그 문제 출제되는 문제가 보면 1과목의 내용도 묻고 2과목의 내용도 묻는 그런 형태로 이제 드디어 이제 조금 이제 변형돼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과목을 아직도 공부하지 않았지만 제가 깨진 독 고치기에서 모든 손해보험은 손해액을 구하고 거기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하면 지급보험금이 나온다. 손자 요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된다라고 우리가 제가 안내를 드렸고, 그리고 그 1과목에서 우리가 그 뭡니까 보장하는 손해, 보험사고로 발생했는데 어떤 것을 보장해 주냐, 그 손해도 공부를 했지만 또 비용 손해도 제가 1과목에 편집을 해서 안내를 드렸어요. 비용 손해는 그러면 어떤 것 어떻게 보장을 해 주는지 그것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충분하게 공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으로 충분하게 풀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1과목에다가 편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후 필요한 부분은 제가 따로 이제 그 뭡니까 이 과목에 가서 더 이렇게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주 이제 이런 부분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건데, 이 과목에 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손해보험은 뭐죠? 일부 보험을 으로 가입하게 되면 어떻게 보험금을 산정하냐면 산정된 보험 금에서 어떻게 되죠? 비례 적용하는 거죠. 50% 가입했으면 산정된 보험금의 50%를 지급하는 거고, 뭐죠? 그 보험 가입 금액이 만약에 보험 가입에 30%만 들었다 하면은 어떻게 되죠? 산정된 보험금에 그렇죠, 30%만 지급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제 이 과목에서 같이 보험금을 구하셔야 할 때 같이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해서 보험 가입 금액보다도 보험 가입 금액이 더 많이 들었을 때, 보험 가입 사고 당시 보험 가입보다도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죠? 초과 보험이 되지만 그 초과 보험은 절대로 뭐 보험 가입 금액을 변경하나 할 필요 없어요. 손해보험은. 왜냐하면 보험 가입, 보험 가액을 기준으로 한도로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냥 이 보험 가입 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초과보험 들었다 해서 더 많이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비율 산식을 적용하지 않죠. 일반적인 손해보험은, 즉 이제 가축재보험 같은 경우는 손해액 빼기 자기부담금, 이게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과목에 가서 좀 더 상세하게 제가 안내를 드리겠고요. 반드시 이런 부분이 조건이 뭡니까 제시돼야만이 문제가 구성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문제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 당시 보험 가액이라는 거는 실제로 보험을 가입했지만 사고 났을 때 야 현재 이 가치가 얼마인가, 그게 이제 사고 당시 보험 가액이잖아요. 정확하게 사실 뭡니까 보험 가입 금액하고 맞을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문제가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한 문제로 출제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렇게 전부보험으로 출제될 경우가 많아가지고 여기서는 전부보험으로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례 보상할 필요가 없다, 그거 하나만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험금을 구하세요 하면 손해액을 먼저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사한 내용 갖고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구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고는 지진으로서 사고가 발생됐네. 그러면 딱 보면 벌써 여러분께서 느낌이 오시죠? 최저 기준을 초과해서 뭡니까 피해가 발생해야만이 그것을 보상해 주지, 최저 기준 이하로 발생된 경우는 보상을 안 해준다. 그게 우리가 보장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거기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딱 봐보면 두 개를 해체해서 수술한 병은 아이고 이건 보장해 주니까 동글매처럼 되고 없고, 지붕돌 한 개, 벽 2m, 지붕재 2스퀘어미터, 이런 거는 뭐요? 최저 기준이죠. 이거는 보장 안 해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무시하면 되겠습니다. 소에게 산정할 필요가 없죠. 보상 안 해줘도 되니까. 그렇죠? 자, 피난지에서 지진 사고로부터 7일 이후에 발생된 손해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거 보장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죠. 풍수설진하고 화재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된 경우는 5일 이내 발생된 손해만 보장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장 안 해줍니다. 무시하셔도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시설물이든 가축이든 무조건 넣고
어떤 보험 사고가 발생되면 특히 시설물 같은 경우는 잔존물을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없애고 제거를 한 다음에 어떻게 되죠? 거기다 새로 이제 그 축사를 지어야 되니까 이런 비용이 발생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인정이 된다. 근데 요게 여러분께서 60만 원이잖아요. 요 잔존물 폐기 비용은 인정돼요, 안 해줘요. 요것도 제가 뭡니까 비용소에서 따로 이렇게 요런 식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 하고 제가 안내를 드렸죠. 폐기 비용 같은 거는 요거는 보장을 안 해줍니다. 그렇죠? 보장해 주는 건 60만 원이야. 그러면 요렇게까지 끝내면 여러분께서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60만 원이네 하고 문제를 풀어버리면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도 있지 않습니까? 잔존물 제거 비용, 잔존물 처리 비용의 한도를 어떻게 한다? 손해액의 10%더라. 그렇죠?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00만 원이 현재 실질적으로 손해된 것은 지진으로 해서 발생된 손해는 보험회사에서 인정해주는 손해는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에 몇 프로? 10% 한도만 그 잔존물 제거 비용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만 원만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런 조건이 있겠어요? 손해는 쉽게 말해서 만 원 발생했는데 잔존물 제거 비용 1억 들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인정해 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그 한도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그런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물으려고 손해액의 10% 이상을 잔존물 제거 비용으로 이렇게 딱 안내해 놓을 수가 있겠다. 그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그럼 여기다 여러분께서 요 60만 원 똥바리 쳐놓은 옆에다가 뭐를 적어놔야 돼요? 10만 원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제일 밑에 거는 뭡니까? 손해를 경감하기 위해서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 이건 뭐죠? 잔존물 제거 비용 이런 게 아니고 손잔대 비용은 따로 제가 우리가 그 처리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손해 방지 비용입니다. 요거는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해도 지급하고 그리고 자기 부담금 차감하지 않는다. 차감하지 않는다. 요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농작물 이 과목에서 공부를 하시겠지만 농작물 재보험에서 시설물 중에서 자기 부담금을 차감하지 않는 것은 농업용 시설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자꾸 여러분께서 귀에 따르게 듣도록 들어놓으시면 더 이상 그 시설물에 가서 특별하게 외울 게 공부할 게 별로 없습니다. 딱 정해진 거 몇 가지만 여러분께서 혼란이 오지 않을 정도만 딱 공부해 놓으시면 쉽게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시설물도 결국 손자 공식 그대로 대입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자기 부담금 차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손해는 100만 원하고 요 10만 원이 아까 발생됐죠? 그럼 110만 원 중에서 110만 원이 쉽게 말해서 손해액이에요. 이 손해액이 결국은 보험금입니다. 그렇죠? 손해액 또한 보험금이. 요 110만 원에 뭐죠? 자기 부담금은 어떻게 한다? 풍수설진 같은 경우는 10%, 20%, 30%, 40% 뭐 요 자기 부담률 있잖아요. 요 10%죠? 요 값하고 그러면 11만 원 돼요. 자기 부담금 산출된 거. 근데 11만 원 산출을 한 걸로 문제가 됐겠습니까? 아니죠. 최저 얼마를 그렇죠. 50만 원. 요게 11회 때 여러분들 축사 문제 잘 봐보시면 알지만 축사가 두 문제가 나왔어요. 5점짜리 두 문제가 있었었는데 둘 다 뭡니까? 50만 원을 차감하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묻는 문제로 출제된 겁니다. 너무너무 뭐죠? 출제가 자주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바로 그런 것을 같이 이렇게 넣은 거죠. 일부러 50만 원 안 되게 딱 이렇게 산출되도록 해놔놓고 그렇다면 11만 원을 차감하면 된다? 안 된다. 50만. 최저 자기 부담금은 자기 풍수설진 같은 경우는 50만 원이니까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를 물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런 문제만 풀면 당연하게 11회 때 나온 규칙 문제도 껌딱지처럼 풀죠. 거기는 뭐 여기 뭡니까 잔존물 제거 비용이 손해액의 10% 한다란다. 이런 것조차도 묻지 않았으니까. 그쵸? 그러면은 110만 원에서 최저 자기 부담금 50만 원 차감하면 60만 원 지급할 60만 원이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손해액이 될 거고 요 손해 방지 비용은 자기 부담금도 차감하지 않고 100% 지원해 주니 100% 보장해 주니까 50만 원 더하면 얼마다 1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래저래 하나하나 상세하게 이렇게 해 놓은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냥 여러분께서 딱 이렇게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면 된다? 자, 요 100만 원, 손해액 100만 원, 그리고 플러스 잔존물 제거 비용. 요 60만 원이지만 손해액이 10%니까 10만 원, 잔존물 제거 비용 10만 원, 요리 갖고 합산해서 얼마입니까? 110만 원이죠? 거기서
그것이 이제 손해액으로 산정하고 뭡니까?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 하면 자기부담금은 그냥 뭡니까? 그 최저 자기부담금 50만 원. 그러면 그냥 50만 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110만 원에서 빼기 50만 원. 이렇게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그쵸? 예, 요렇게만 그냥 쓰시면 됩니다. 요거. 뭐, 이런 거 다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아셨죠? 요 조건으로 우리가 다 미리 요 10만원 적어놓고 했으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손해액 110만원에서 자기부담금 50만원 차가면 60만원. 거기다가, 뭡니까? 손해액 방지 비용은, 자기부담금 차감하지 않고 전액 보장을 해주니까 플러스 50만원에서 110만원이다. 요렇게,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최근의 문제가 가축기에 보면 금연 문제도 마찬가지였었어요. 1과목의 내용, 예, 그리고 2과목의 내용을 같이 혼용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출제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만약 축사가 지금 10회 11회 연속적으로 출제되고 있지만 또 똑같은 문제로 출제되겠어요. 이제는 이런 거 잔존물 제거 비용을 손해액에 10% 안달한다. 이런 것까지도 같이 이제 그 첨가해서 물을 거고 또 이왕이면 여기 이제 또 비례보상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할 수 있도록 문제가 출제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2과목에 가서 따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1과목 부분 이제 기본적으로 출제가 예상되는 문제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가축재해보험 2과목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원래 이제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이런 거는 원래는 1과목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 발표된 이론서에서 이 과목이 다 실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태여 1과목으로 옮기면 또 모양새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그냥 2과목에 이론교재 2과목으로 제가 이제 편집을 했지만 우리가 그 지금 이제 가축재해 보면 1과목, 2과목 그대로 계속 연결지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2과목에서 우리가 이론서에 있는 내용 알아야 될 사항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